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1일 월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북한의 ICBM이 뉴욕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미국은 충격 속에 상당히 격앙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군은 북한의 ICBM급 탄도미사일 발사 이틀 만에 실시된 사드 미사일의 요격 시험에서 성공을 거두었다고 밝혔는데요.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현원섭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어조로 중국 책임론을 다시 한번 거론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도발을 막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중국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무역을 통해서 중국을 응징하겠다는 의지를 시사했습니다.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서 과거 지도자들은 중국이 무역에서 한 해 수천억 달러를 벌도록 허락했지만 더 이상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에 매우 실망했다면서 중국은 그저 말뿐 북한과 관련해 미국을 위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분노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트럼프가 이처럼 강하게 중국의 책임론을 거론하면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에 대한 제재, 세컨더리 보이콧의 전면 시행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펜스 부통령 역시 불량 정권, 북한의 도발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중국이 대북 압박을 더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미국의 대통령은 북한이 영원히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때까지 국제사회 협력을 이끌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군이 2주일여 만에 다시 사드 요격 시험을 실시했는데요. 이번에도 성공했다고요. 네, 미군이 어제 실시한 사드 요격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미군은 2005년 이후 실시한 15차례의 사드 시험에서 모두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번 시험은 북한이 ICBM급 화성 14형 2차 시험 발사에 성공한 지 이틀 만에 실시됐습니다. 미 공군 수송기가 태평양 상공에서 중거리 미사일을 발사했고 동시에 알래스카에 배치된 사드가 이 미사일을 탐지한 뒤 추적해서 정확하게 요격했습니다. 지난 14일 실시했던 시험과 같은 방식입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미국 시간으로 모레 다음 달 1일 회의를 열어서 북한에 대한 고강도 제재 결의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안보리 제재 명단에 김정은의 실명을 명시하고 동시에 국제사회의 대북 여행 금지 조치도 포함시키자는 강경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치명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어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미군의 전략 폭격기 B-1B 2대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한반도로 출격했습니다. 북한의 화성 14형 도발 이후 두 번째인데요. 미 태평양 공군 사령관은 신속하고 치명적이며 압도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지윤 기자입니다. 미군의 전략 폭격기 B-1B 편대는 북한의 화성 14형 미사일 시험 발사 이틀 만인 어제 새벽 태평양 괌 앤더슨 기지를 출격했습니다. 우리 군 F-15K와 함께 군사 분계선을 따라 대북 무력 시위를 벌인 뒤 서해 덕적도 상공을 통해 한반도를 빠져나갔습니다. 북한의 화성 14형 1차 시험 발사 나흘 만인 지난 8일 한반도에 전개해 실사격 훈련을 벌인 B-1B 편대는 이번엔 한반도 유사시 즉시 출격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연합 방위태세 능력을 점검하는 데 중점을 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테런스 오샤너시 미 태평양 공군사령관은 B-1B 전개와 관련해 미국은 동맹국과 함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책임이 있다며 신속하고 치명적이며 압도적으로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양국은 다음 달 한미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앞두고 핵 추진 항공모함과 핵 잠수함 등 미군 전략 자산을 추가 전개해 대북 무력 시위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송 장관은 서울 인근의 공군 패트리엇 포대를 방문해 우리 군의 독자적인 북한 핵미사일 대응 체계를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윤지윤입니다. 우리 군이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드 반대 단체가 기지를 포위한 채 시위를 벌이고 있어 이 추가 배치 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되는 데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시설 공사도 필요해 사드 체계의 완전 가동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김재훈 기자입니다.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 기지의 X밴드 레이더와 교전 통제소 그리고 2기에 발사되는 유사시 가동하는 이동식 발전기로 전력을 생산 공급받고 있습니다. 장기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선 전력 공급을 위한 시설 공사가 필수적입니다. 이 때문에 국방부는 기존 2기의 임시 운영을 위한 시설 공사에 한 개 포대 전체 운영을 위한 공사도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준비 중입니다. 기존 임시 배치 부지에 대한 1차 소규모 환경평가가 이미 종료됐기 때문에 평가서 검증을 비롯한 환경부와의 협의만 마치면
정부 의지에 따라 공사는 바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경북 외관 주한미군 기지에 보관 중인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입니다. 일부 반대 단체가 사드 기지를 둘러싸고 시위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사대 반입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사드 배치의 절차적 투명성을 강조해온 만큼 추가 배치는 공개적인 방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4월 1차 사드 장비 반입 때처럼 새벽 시간대에 전격적인 반입은 검토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북한은 ICBM 개발이 미국을 겨냥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심은 북한이 어떻게 추가 도발할 것인가인데요. 이 화성 14형의 추가 실험은 물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과 고체 연료를 사용한 ICBM 발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김세루 기자입니다. 북한은 ICBM급 화성 14형 시험 발사가 미국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대륙간 탄도로켓 시험 발사는 다른 그 어느 나라도 아닌 바로 미국에 보내는 선물 보따리이다. 다음 달 예정된 한미연합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앞두고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주장에도 대기권 재진입 기술의 완전한 시연 등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은 보다 진전된 시험 발사를 통해 화성 14형의 전력화가 가능하다는 걸 국제사회에 과시할 수 있습니다. 대기권 재진입 실험에 성공한다면 ICBM에 대한 협상력이 굉장히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UFG 기간 중에 도발의 가능성은 더 높다고. 또한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 3호와 사거리를 늘린 SLBM의 시험 발사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 4월 열병식에서 원통형 발사관에 탑재된 것으로 추정됐던 ICBM급 미사일 역시 아직 시험 발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수위 등을 고려해 추가 도발 시점을 선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이렇게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정세가 긴박해지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부터 일주일간의 여름 휴가를 떠났습니다. 청와대는 연차 의무 사용에 대한 대통령의 약속을 지킨 것이고 이 휴가지에서도 업무를 볼 수 있는 만큼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부터 강원도 평창과 경남 진해 등지에서 6박 7일 동안 여름 휴가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얘 꼭 그랬어야 되냐? 얘 그러면 안 됐어.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숙이 후련했냐? 그러면서 미사일 도발을 한 북한에 대해서는 독자 제재까지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대화의 문이 닫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심야에 국가안전보장회의 NSC가 소집되고 한미연합 사격훈련 등 긴장 상태가 유지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노동시간 단축과 연차 사용 의무화의 약속을 지킨 겁니다. 저는 연차 휴가를 다 사용할 계획입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북극성 2형 미사일을 발사한 바로 다음 날이었던 지난 5월 22일에도 연차 휴가를 냈습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가 있었던 지난 2014년과 2015년 별도의 휴가 대신 관저에 머물렀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인 피랍 사태가 있었던 2007년 휴가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 첫 해였던 1998년 휴가를 가지 않고 IMF 사태 수습을 진두지휘했습니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필요한 조치는 취했고 휴가지에서도 원격으로 업무를 볼 수 있는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천홍입니다. 중국이 건군 90주년 기념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의 신무기를 처음으로 대거 공개했는데 군사 대국을 향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김현석 특파원입니다. 건군 90주년 열병식은 전투복을 입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사열로 시작됐습니다. 기존 열병식에서 주로 쓰던 수장이라는 호칭이 시 주석에만 쓸 수 있는 주석으로 바뀐 게 눈길을 끌었습니다. 19차 당대회를 앞두고 시 주석의 위상을 강조하고 군사 굴기를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됩니다. 我们的人民军队不愧是听党指挥的英雄军队，我们要深入贯彻党的强军思想。 1949년 신중국 성립 이래
8월 1일 건군절을 기념해 열병식이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동원된 무기 중 40% 정도는 처음으로 공개됐는데 특히 최신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 둥펑 31A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모든 바퀴가 그동안은 대형 발사 차량을 사용해 기동력을 높였고 각계 유도 방식 다탄두를 채택해 방공 돌파 능력을 향상시켰습니다. 미군 항모 전대를 겨냥한 공대함 미사일 잉지 83K 역시 첫 선을 보였고 최신 지대공 미사일 홍치 9B와 홍치 22도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번 열병식은 내부 결속뿐 아니라 군 체제 개편을 마무리하고 세계 각지에서 군사 대국으로서의 행보를 본격화하려는 신호탄으로도 해석됩니다. 올해 중국의 국방 예산은 처음으로 1조 위안을 넘어섰는데 중국은 앞으로 미국을 목표로 한 군비 경쟁을 가속화할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현석입니다. 내수 부진이 계속되면서 대표적인 자영업종인 음식과 숙박업의 부진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반도체를 제외한 제조업의 침체도 계속되는 모습입니다. 김경호 기자입니다. 서울의 대표 상권 가운데 하나인 신촌입니다. 곳곳에 빈 가게들이 눈에 띕니다. 소비 침체가 계속되면서 빈 점포들은 이제 대로변까지 등장했습니다. 대표적인 자영업종인 숙박 음식점업의 지난달 서비스업 생산은 1년 전보다 4% 감소해 10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장기 마이너스 행진입니다. 가계 소득이 늘지 않는 가운데 외식 물가는 오르면서 밖에서 놀지 않고 집에서 음식을 해먹는 집밥 문화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경제의 중추인 제조업의 침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분기 제조업의 평균 가동률은 72%로 1분기보다 1.2%포인트 하락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2012년 70%대로 떨어진 이후 매년 마이너스 행진 중입니다. 물건이 팔리지 않으니 만들지도 않는 겁니다. 세계 경제 침체도 장기화하고 있는 상황. 결국 자영업과 제조업의 동반 침체는 고용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내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김경호입니다. 어젯밤 김해공항에서 출발해 필리핀으로 향하던 필리핀 에어아시아 여객기가 기체 이상으로 회항했습니다. 가까운 김해공항을 두고 인천공항으로 돌아간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백연상 기자입니다. 어젯밤 8시 반쯤 김해공항을 출발해 필리핀 칼리보 공항으로 향하던 에어아시아 소속 ZE-059편이 인천공항으로 긴급 회항했습니다. 해당 항공기는 이륙 후 기체 진동이 느껴져 회항을 결정한 뒤 어젯밤 11시쯤 인천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김해공항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야간 운행 제한 시간에 걸려 밤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는 항공기가 착륙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라카이로 향하던 중에 나가사키 상공에서 기체 진동이 감지가 돼가지고 회항을 한 거거든요. 기내에는 승객 177명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항공사 측은 오전 중으로 다시 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승용차 앞쪽이 심하게 찌그러져 있습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대전시 상대동 원골 내거리에서 46살 손모 씨가 몰던 승용차와 33살 박모 씨의 승용차가 부딪혀 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박 씨의 승용차가 신호를 위반해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과 부딪힌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10분쯤에는 서울 성동구의 한 도로를 달리던 차량에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차량 운전자인 40대 김모 씨가 신속히 대피해 다치지 않았지만 엔진룸 일부가 불에 타 7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MBC 뉴스 백연상입니다. 운행 중인 열차에 쇳덩어리가 날아와 유리창이 깨지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승객 7명이 유리 파편을 맞았고 이 중 5명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조윤미 기자입니다. 가로 2m, 세로 1m의 무궁화호 열차 유리창이 산산조각 났고 좌석과 바닥이 유리 파편으로 뒤덮였습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제 오후 1시 50분쯤 서울 용산에서 오후 1시 18분 출발한 여수행 무궁화호 열차가 경기도 군포와 의왕 사이를 운행하던 중이었습니다. 가로 세로 20cm, 무게 10kg가량의 쇳덩어리가 느닷없이 날아들어 열차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날아온 것은 금속 재질이거든요. 모양만 봐서는 어떤 건축용도 같고 또 어딘 부품 사이에 들어가는 그런 것도 같고
이 사고로 열차 승객 7명이 유리 파편을 맞았습니다. 환자 이송을 위해 열차는 수원역에 비상정차했고 얼굴과 다리에 부상을 입은 29살 이모 씨 등 5명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쇳덩어리에 직접 맞은 승객은 없어 중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났던 그 객차 한견은 일반 승객들이 못하니까 다른 객차로 이제 이동을 일단 임시로 시켰다가 서대전역에 이제 예비로 편성되어 있는 열차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사고 원인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유미입니다.